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어제 그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일부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투자가 원래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D램 부분에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가 일단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누가 전달을 해줘서 저도 봤는데 이런 내용들 아주 좋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한테는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를 했는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 부분이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2021년 반도체 수출인 한 10.2% 증가할 것으로 사상 두 번째 수출 1000억 불 돌파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2021년도 반도체 투자, 신문 기사하고는 좀 다르죠. 중국, 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투자 엄청 하겠다, 뭐 이런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산업부하고 반도체협회가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그리고 2021년 전망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제 동학 개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SK하이닉스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장비주들 어떻게 봐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 시각을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지금도 뭐 코로나19는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하웨이 제재,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들이었죠. 이런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반도체 수출은 증가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992억 불로 전년 대비 5.6% 증가를 하면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엄청 좋았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바일향 D램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D램 부분의 수요 자체는 좀 부진했다.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른 서버 노트북 분야 수요가 견조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5G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제 4G LTE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동차 사는 것도 지금 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사려고 하니까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사긴 좀 애매하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솔린 자동차를 아니면 디젤 자동차를 사려고 하니까 이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괜히 이거 후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동차를 사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죠. 모바일은 역시 더 그렇죠. 이제 4G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4G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5G가 본격화되는 2021년도에는 모바일향 D램도 요즘 판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모바일향 D램 부분의 수요 자체가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의미 자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도 수급, 수요, 공급 중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공급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D램이 약간 좀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왜 제한적이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제한적이었는지를 보니까 CIS로의 라인 전환, CIS는 도대체 뭔가? 이미지 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 센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으로 D램 쪽의 반도체를 좀 라인을 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D램 쪽은 공급이 좀 감소를 할 거고, CIS는 공급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 자체는 D램 오팡이 부진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CIS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램은 좋고 CIS는 D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라인 자체를 CIS로 바꿀 만큼 CIS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좋았고요. 올해도 뭐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낸드 프레시 메모리 쪽은 점유율 확대를 위한 캐파 증설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인텔의 낸드 프레시 메모리 그 쪽을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일단은 후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자료가 나오는 걸 보니까 D램 낸드 고정 가격이 모두 상반기 상승 추세를 시현을 했다. 2분기 말에 고점을 찍은 후에 하반기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우리 강준혁의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실제로 현재 D램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D램의 현물 가격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데, 상반기에 강세 보이다가 그쵸? 하반기에 약세 일단 보이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하웨이가 물량 자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가져갔죠. 이게 미중 무역 갈등 부분 때문에 하웨이에서 물량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D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면 2평을 돌파하면 매수해라,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되면 매수해라, MACD가 어떻게 하면 매수하면 좋다, 일목이 어떻게 되면 매수하면 좋다, 이건 다 후행입니다. 선행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반도체 현물 가격 동향을 보시면은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가격이 꺾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 자료보다는 이렇게 현물 가격은 여기에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원래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수출이 303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품이라고 하면은 철강이라든지 석유 제품이 있죠. 이 부분을 일단 넘었습니다. 넘어서 5위 수출 품목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설비 투자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면은 나중에 테스트 뭐 이렇게 제품 팔기 전에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 하는 회사도 엄청 좋아지겠네. 뭐 이 정도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파운드리 위탁 수요 확대, 5G 통신칩, 이미지 센서 또 나오죠. 제품 수요 증가와 수출 호조가 주된 요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 쪽도 이쪽으로 공략을 해서 종목들을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하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해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떤 방송에 보니까 무조건 고다, 뭐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주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르고 난 다음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가가 오르다가 고점 대비 한 50% 조정받고 다시 가서 이전 고점까지 가면 100%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 게임의 묘미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알아야지 돈을 법니다. 알아야지 돈을 봅니다. 자, 2021년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0년 대비 약 8에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메모리 시장이 13에서 20% 정도 증가를 합니다. 삼성전자 전체 매출 중에서 서버용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이 시장 자체가 13에서 20% 정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보다 더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일단은 생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일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수출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는데, 뭐 수출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분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5G 본격화. 아까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2021년도는 5G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는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많이 서로 많이 생산하는 거죠. 신제품들도 서로 많이 생산하면 당연히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D램 판매량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반도체에 대한 제 시황을 못 들어서
반도체를 많이 놓쳤다. 아니면은 이미지 센서 부분의 종목들을 많이 놓쳤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에는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2.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 센터 투자 재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의 영향으로 서버는 6.6% 정도, PC는 5.8%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세계는 이미 변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원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들이 습관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 시장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쪽 시장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스마트폰 외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낸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낸드는 올해 상반기에는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하반기부터 초과 수요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낸드는 초과 공급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초과 수요로 전환이 된다. 이 얘기 자체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 가격이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낸드 프레시 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군들로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잠시 전에 우리가 봤던 자료에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이 많이 했잖아요. 생산도 많이 하고 이거 많이 이제 수요 기업의 자체 칩 개발이라든지 공정 미세화에 따른 부분이 좀 커지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는 무조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파운드리 달리고 있잖아요. 일단 좋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장 가동률이 100%라 가지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운드리 위탁 관련된 부분도 일단 좋아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관련된 장비를 조금 더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되겠죠.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미 좀 오르긴 했습니다. 5G 통신칩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고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 종목도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안에서는 실코넉스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수요 증가로 글로벌 시장이 한 5.5% 정도 성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분야 설비 투자는 지금 반도체 시황 개선 기대에 따라서 2019년도에 좀 감소를 하다가 2020년 증가, 2021년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한 720억 불 4%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별로 증가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증가함액 자체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58.6% 증가거든요. 58% 증가 없죠. 중국이 한 35% 정도 증가를 했는 그거 흐름이 일단 있었고 지금 2021년도에 보더라도 우리는 이 2020년 대비해서 다시금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은 뭐 증가하는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동남아 증가 부분이 일단 있고 유럽도 증가 부분이 일단 있긴 한데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미지 센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도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밀리더라도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은 다시금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지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자 신문에 나온 기사하고 지금 반도체 협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자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반도체 현물 가격 동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신문 기사하고는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반도체에 대한 시각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플리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